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.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미 대선 이후에 달러 가치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나라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원화 가치 하락폭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유독 컸던 걸로 집계가 됐거든요. 얼마나 떨어졌습니까? 이 환율이라는 게 국제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의 약자가 환율인데요. 예. 이를테면 우리 돈으로 1달러를 바꾸는데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. 현재 지금 1,400원 정도 되죠. 네. 그런데 이 종전에 이게 1,200원 된 적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환율이 1,200원에서 1,400원으로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과거보다 더 많은 우리 돈을 줘야 같은 1달러를 바꿀 수 있으니까 환율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. 지금 달러가 오르면 달러하고 서로 그 반비례 관계에 있는 우리 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율은 네.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초강세입니다. 트럼프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.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통화의 환율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지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컴퓨터 그래픽에 보면요. 예.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달러의 가중평균 지수인데 달러는 파란색으로 고공행진. 그런데 나머지 통화는 줄줄이 좀 전부 빨간색 예. 다 가치가 떨어지고 그 거꾸로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대목에서도 한국이 세계에서 2등. 예. 그러니까 일본에 이어서 우리 돈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. 대만, 호주, 유로 이런 나라도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특히 많이 떨어졌다. 이제 일본보다는 덜 떨어졌으니까 그런 대로 위안이 되는데요.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낮은 그러니까 20년 잃어버린 20년, 30년 하면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슷하게 간다는 거 그거 자체가 좀 우리로서는 아픈 얘기예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일본보다는 적은데 자, 이 대목이 우리나라가 거시경제 여건,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갑자기 나빠져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당선이 되면서 그 효과가 상당히 큰데요.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왜 우리 돈이 더 많이 떨어지느냐? 자, 트럼프가 당선돼서 하겠다는 게 관세 폭탄이라든지 미국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그래서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.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우리가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다. 그래서 우리 경제가 나빠졌다는 것은 아니고 일각에서는 아주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전문가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돈 가치는 올 들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. 네, 우리 증시가 올해 코스피는 9%, 코스닥은 21% 하락하는 등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. 우리보다 하락폭이 컸던 곳이 전쟁 중인 러시아뿐이었는데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걸까요? 그렇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 증권 시장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예. 올 들어서 거의 전 세계 증권 시장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예. 유독 우리만 지금 떨어지는 모습. 예. 그래픽에 보시지 않습니까? 지금 안 올랐다는 영국도 올랐고 중국 샹하이 지수, 독일, 미국 다우 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일본도 엄청나게 예. 올랐습니다. 나스닥은 무려 24%나 올랐어요. 자, 우리만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? 이 요인도 역시 트럼프 출범하에서 단기적으로 한국이 타격이 클 것이다.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요.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투자하면 수록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지면 그 돈을 나중에 달러로 바꿔서 나갈 때 네. 환차손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투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야. 이렇게 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예. 외국인들 엑소더스,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. 거기다가 또 북한이 느닷없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니까 예. 이 대목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죠. 예, 그러니까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? 예.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볼 때 혹시나 한반도가 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지 않을까
이런 우려들이 같이 작용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내수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으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는데 우선 회복을 위해서 어떤 변수에 집중을 좀 해야 될까요? 예,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총량적으로 보면 예. 상당히 견실합니다. GDP 성장률도 2.2% 되고요. 이것은 세계 평균보다도 높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 성장률보다 높아요. 우리 실력 이상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내부를 떠드다 보면 구조적으로 좀 불균형이 있어요. 수출 분야는 여전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내수 쪽이 상당히 지금 일부에서는 감소를 하는 등 위축이 되고 있는데 네. 이렇게 내수가 부진해진 이것도 우리 주가 하락의 한 요인이거든요. 왜 이래 내수가 부진하냐? 그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그런데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 수준이 올라주면 사람들 수준에 돈을 쓸 돈이 있어서 돈을 펑펑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물가보다도 소득은 별로 안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움츠러드는 겁니다. 예. 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데 당장에 돈이 있어도 좀 덜 사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국내적으로 예. 이제 가급적 덜 소비하게 되고 특히 식료품 가격이나 채소, 과일 가격이 오르니까 다른 전체 물가는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으니까 아 이거 더 조심해야 되겠다.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그 물가에 비해서 소득이 덜 오르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.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해왔었는데 이런 가운데 판매직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수준으로 나빠진 상황이에요. 지난달까지 월 평균 판매 종사자 수가 251만 8천 명이거든요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그럼 이것도 내수의 부진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지금 판매직 근로자가 줄어드는 거 이것은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지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내수가 줄어드니까 판매하는 사람도 줄어들겠지만 네.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온라인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특히 코로나 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? 그게 굳이 판매 직원을 둬서 판촉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. 예.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다 주고받게 된단 말이죠. 그런데 이 온라인도요. 우리나라 토종 온라인 업체가 상당히 지금 부진합니다. 그러니까 중국의 알리바바, 테무 이런 쪽에서 저가품 시장은 휩쓸어 가고 있고 예. 또 쿠팡 같은 데도요. 쿠팡이 우리나라 회사이지만은 그 주인이 김범석 씨라고 해서 미국 시민권자고 이게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어요. 예, 예. 그 우리나라 토종 이를테면 신세계라든지 뭐 SSG 같은 이런 데 있죠. 이런 데가 조금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가 거기다가 그 속에서도 더 한국 온라인의 부진 이게 지금 두 개로 겹쳐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판매직들이 사라지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이 대목은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나서야 된다. 그러니까 판매직 대신에 떠오르는 분야로 빠른 어떤 이직, 예. 어떤 직업 교체, 재교육 이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. 또 이제 내수 부진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총체적인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예. 문제는 이 판매직 고용 한파가 특히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점이거든요. 왜 이렇게 청년층에 특히 판매직에서 좀 부진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일단 청년층의 경우에는 이제 판매직의 특성하고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 판매직이라는 게 뭐 많이 좀 유통업은 활발하게 돌아다니기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판촉을 하려면 체력도 강해야 되고 이러니까 연세가 많은 직종보다는 젊은 층이 훨씬 더 선호가 많이 되는데 이제 이 산업의 특성상 이런 분야에서의 젊은 층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다. 또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을 보더라도요. 지금 젊은 층의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오히려 노년층을 위주로 한 판매 수요가 젊은 층보다도 더 압도하고 있습니다. 이를테면 실버 판매량이 더 늘어나고 이러니까 오히려 판매직에도
그 실버층을 사람들을 쓰는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도 이것은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나빠졌다기보다는 구조 변환 과정에 있다. 그런 면에서 기업은 물론이고 근로자들 또 정부도 다 함께 어떤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준 이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연간 기준으로 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상당히 문제인데 이게 현재 사고 규모 회수율은 어느 정도 돼요? 예, 정말 우리 사회의 아픈 대목을 예. 꼭 집어주셨는데요.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. 전세 시장에서요. 그동안에는 전세가 상당히 안전했습니다. 돈 묻어놓고 있으면 집 나갈 때 그 돈은 확보가 되니까 그렇죠. 든든했어요. 그런데 안심하고 묻어놨던 한평생 재산을 집 나갈 때 찾지 못하는 전세 사기 사건이 네. 굉장히 늘었거든요. 자, 허그라는 곳, 뭐 끌어안는다고 해서 이름도 일부러 이래 지었는데요. 예. 도시주택보증공사입니다. 이게 전세 보증을 해줬는데 이 전세 보증기관인 허그에서조차도 보증해주고 전세 사기를 당하니까 보증금을 대신 내줬습니다. 대신 내주면 그것을 대위 변제라고 해가지고 뭐 사기를 친 사람이나 아니면 돈을 못 돌려주는 사람한테 대위 변제 받아야 되는데 네. 이 물어준 보증금 중에 돌려받은 게 8%밖에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전세 그 보증을 해주는 허그가 지금 빈껍데기 더 이상 보증해줄 돈이 없는 겁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에게 월세, 전세 이게 더 어려워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결국 이제 정부가 허그로 하여금 채권을 더 발행해서 자본금을 좀 더 늘려서 그래서 전세의 수요에 좀 대응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그 채권 발행해서 돈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거든요. 예. 보다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,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네. 그런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워낙에 이제 내년 신규 보증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대책 중에서 하나가 7천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좀 재개하기로 한 건데 얘기하신 대로 구조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. 일단 그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의 재무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전세를 들어갈 때 집값보다는 전세금이 낮아야 됩니다. 네. 그래야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. 아. 네.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집 가격을 측정이 비교적 쉬운데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. 그런 면에서 빌라에 대한 가격 시세 동향 파악 시스템 이런 것도 확정이 돼야 되겠고요. 무엇보다도 직접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다소 발품이 들어가더라도 그 임대인의 집주인의 재무 상태, 빚 상태 이게 좀 정부 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. 네. 매우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. 꼼꼼하게 좀 일일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